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수능 보는 그런 아침이네요. 또 수능 수험생을 가지고 계신 또 우리 부모님들 마음 많이 졸이실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도 이제 작년까지 해서 이제 수능 자녀가 끝났는데 정말 이게 피말리는 일이죠. 예, 자녀들을 알뜰살뜰 보살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은 저도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원하는 대학들에 꼭 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단기 조정이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시험의 첫 번째 단계가 온 거죠. 쭉 바닥에서 한 15에서 20% 상승한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시련. 이 시련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나고 또 상승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하락으로 또 마음을 잡고 겁을 먹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사자의 심장이 필요하다.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장에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토끼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련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시험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장은 상승 트렌드에 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을 보지 않으면 연말 연초에 오는 이 좋은 장을 놓칠 수밖에 없는, 옆에서 그냥 손가락 빨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집중하면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종목들이 얼마 정도 빠질 때 살 것인가 이러한 전략들을 세밀하게 잘 세우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익 실현 매도가 미국 시장에 나타났다. 우리는 이제 어제 먼저 나타났죠. 어제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 다시 다 뱉어내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성장주들을 거의 다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가장 시장에서 핫한 아이템으로 최근에 반등의 핵심 리더 역할을 했는데 드디어 첫 번째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다. 어제 시장은 이제 타겟이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명한 이제 저거죠. 우리 같은 이마트 낮은 버전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서민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 유통업체들이 실적 경고를 했다는 거죠. 이만은 곧 경기 침체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체 물량의 생산 물량의 20%를 줄이겠다 이 이야기를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성장주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어제 하락의 원인의 두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제 선 조정을 받았죠. 미리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과연 어떨 것인가, 또 추가로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단단하고 견고하게 버틸 것인가, 이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하루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빠지면 바로 사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살짝 담궈보고 또 빠지면 내일 모레 또 혹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조금씩 담가보는 그러한 어떤 추격 매수의 분할 매수의 어떤 기회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미국 시장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12% 빠졌고요. 나스닥은 1.54% 하락, S&P 500은 0.83%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나스닥을 중심으로 조정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상승을 왔다 하락을 왔다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과 S&P는 장 초반부터 시작하면서 주구장창 빠지는 그런 모습이 어제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송 초반에 타겟이라는 종목이 오늘 하락의 트리거가 됐다. 타겟은 이날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순이익이 50%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건데, 회사의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타겟이 4분기 동일점포 매출이 낮은 한 자릿수 대비
비율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동일점포 매출 비중도 떨어지고 이익도 떨어지는 P와 Q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의 모습을 보인 거죠. 이렇게 주가가 13.12%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통 관련 업체들이 전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어떤 폭락의 하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 하락할 확률이 높다. 타겟 실적 부진,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하락의 어떤 그 모멘텀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겟에서 3분기 실적 실망에 10%대 하락, 급락 13% 하락을 했죠. 월런 미 연준 이사가 12월 FOMC에서 50bp 인상도 가능하다. 미국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2.3%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반대로 소매 판매는 올랐는데 그 중에서 타겟이라는 종목은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서로 엇박자가 났죠. 전체적으로는 소매 판매가 괜찮은데 기업에 있어서 개개 종목 어떤 기업은 괜찮고 어떤 기업은 또 박살이 나는 그러한 서로 분리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측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지만 일단 타겟이라는 기업의 실적 자체에 시장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락으로 시장이 장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크레이즈는 내년 수십 년 만에 글로벌 저성장이 올 것이다. 증시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아주 공포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CT는 경쟁 심화에 기업들이 IT 예산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줌이란 기업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줌을 쓰면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이제 줄여야 된다. 이 정도로 IT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는 기준금리가 5%도 넘을 것이다. 인상 중단 논의는 아직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토는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우발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다. 이거 러시아 거가 맞다. 우리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또 시장에 센터를 살짝 흐트렸는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발사를 잘못한 그런 오발탄으로 일단 시장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게 나오면서 다시 이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하락을 했던 것들이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업 실적, 타겟,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 실적에 시장이 크게 센시티브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106.25를 가리키며 킹달러가 살짝 조정을 받는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일단 105 이하로 달러 지수가 내려와야 우리나라 이머징 통화들이 다시 강세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또 한국 통화는 약간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너무 급하게 강세로 돌아섰는데 여기에 대한 대꾸받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주요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2년짜리는 0.04bp 상승,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1.1bp나 하락을 하며 3.688을 기록하면서 3.5%대 근처까지 하락하는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년짜리는 4.36, 3점짜리는 3.688,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러다가 거의 뭐 이제 100%까지, 100bp까지 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장단기 금리 차는 경기 침체를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상당히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더 확대되는 모습, 내년에 경기 침체의 모습을 강하게 지금 금리로 본다면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 선반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WTI 봅시다. WTI는 85.59달러 1.76%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들어서고 온다. 이 가능성에 달러가 WTI가 소비가 줄 거다. 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주요 기업 종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0.83% 하락해서 148달러. 애플은 크게 하락지는 않았네요. 테슬라가 3.86%나 하락을 했네요. 186.92달러. 어제 델라웨어 법원에서 주 법원에서
이 앨런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너무 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있어서 예, 앨런 머스크가 첫 증언을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호나가나 트위터에 대한 인수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설키면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최고 경영자의 이러한 것들이 테슬라 주가 하락에 큰 어떤 가버넌스, 즉 리더십에 대한 약화가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테슬라의 자동차가 판매가 줄 것이다. 또한 전기차의 다양한 경쟁자들이 강하게 예, 자기가 연구하고 만들어낸 자기들의 그 전기차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을 분할하고 침투를 하면서 테슬라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크게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서 지금 186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초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개미들이, 미국 서학 개미들이 테슬라를 많이 사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80달러 정도가 무너지면 한번 사볼 만하다. 사서 200달러까지 왕복 달리기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매수 타임으로 저는 오히려 보는 그런, 대신 박스권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신기로 테슬라를 노려보고 있는 친구들은 180달러가 깨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200달러에 팔고 온 모습은 나쁘진 않다. 이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이제 중국 판매 중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주가든 그런 소스였는데 다시 이게 되살아나면서 4.54% 하락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약세로 장이 끝이 났습니다. 어제 10% 넘게 크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리더로 등장했던 TSMC는 오늘은 0.85% 하락하며 살짝 조정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79.77달러 이렇게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0% 생산을 감축하겠다. 설비 투자 감소는 지난 9월에 발표를 했죠. 또한 지출도 30%나 줄이겠다. 이 말은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한 번 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하락의 트리거가 되는데, 이 영향으로 우리 반도체 또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제히 크게 하락하는 그런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도 3.42% 하락하며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노블록스도 6.32% 하락하며 하락폭이 다른 종목 대비 유달리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16,608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1.26% 하락하는데 FTX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추가로 뭔가 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이 나타날 가능성, 시장은 또 이걸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 비트코인은 15,000달러 이하에 내려올 때까지는 건들지 않는 게 답일 것 같다. 제가 지난번에 18,000달러 때 사서 2만 달러에 팔면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이제 전략이 틀린 거죠. FTX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이벤트가 터졌을 때 하락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는데, 일단 15,000달러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정도는 매수가 가능할 영역이지, 16,000달러대로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이 오늘 한국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미 우리 어제의 조정이 먼저 나타난 관계로 오늘은 오히려 상승으로 방향이 틀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너무 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시장의 사자의 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가 조정을 받을 시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과감한 분할 매수는 충분히 고려가 필요한 시기다. 그 이유는 뭐냐? 돈이 연말까지 주식 이에는 갈 곳이 없다. 그렇죠? 또 내년에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많은 악재들이 해결되지, 이것이 해결되면 또 호재로 변하는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며, 여기에 미국발 연말 소비 시즌이 돌아오면서 소비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문제는 업종과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네옴시티는 이제 최고조에 달한 관계로 이익 실현 차원의 접근을 추천한다.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는 하락을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오늘 하락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이제 첫 번째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최소한 먹었던 것의 30% 정도 되돌림이 내려와서 하락으로 오면 그때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먹었던 것의 30%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 이런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그냥 무작정 센티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것보다는 올랐던 부분에 30% 정도 조정이 오면 그때 나는 분할로 들어간다.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어느 정도 이익을 난 종목들 한 30% 정도를 덜어내고 나머지 70%로 지속 존버하는 전략, 이게 가장 좋은 전략으로 개인적으로 2차 전지전자 관련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최근 바닥을 탈출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늘은 조정이 전망돼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한 주가 수준 한 30% 되돌림 이 정도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제일 좀 나름대로 안전한 전략이지 않나. 자, 다시 정리하면 연말까지 주식은 한 번 더 갈 확률이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동안에 아주 그냥 크게 쉬지 않고 올라왔던 그러한 상승률에 대한 단기 조정이 당세이다. 이 조정 상승은 생각보다도 단기적이고 짧게 그렇게 끝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동안 못 사고 바라만 봤던 친구들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분할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은 상승률의 30% 정도가 대꾸 밖으로 내려오면 하락에 내려오면 그때 정도부터 분할 매수에 참여를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오늘은 뭐 일단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강보합 정도에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수능 시험생들 또 부모님들 마지막 마음고생 하실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대박이 나는 또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오르는 그런 멋진 주말의 출발점이 목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